자 볼게요. 평형 이동이죠? 네. 똑같아. 그냥 정반응 속도하고 옆반응 속도가 똑같다. 그게 평형 상태. 오케이? 네. 자 어쨌든 간에 농도도 달라지면은 평형이 깨지는 거고, 네. 압력이 달라져도 평형이 깨지는 거고, 온도가 달라져도 평형이 깨진다. 결과적으로 평형이 깨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뭔가 이제 정반응이 우세하든지 옆반응이 우세하든지 우리가 반응 지수를 가지고 맞죠? 평형 상수를 대기 위해서 움직인다. 그게 평형 이동이다. 자, 농도 변화 했을 때 평형이 깨졌어. 농도 변화를 바꿨을 때 평형이 깨졌다. 알겠죠? 네. 그럼 어쨌든 간에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를 변화시키게 되면 변화된 그 농도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생성물을 올렸어. 그럼 생성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뭐가 될까요? 역반응이 일어날 거고. 네. 반응물을 많이 넣어주면 반응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반응이 우세하겠다. 아니 당연 아닌가?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증가된 물질의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될 것이다. 내가 방금 말했듯이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반응물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정반응이 일어나고,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생성물의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역반응이 일어나겠다. 이게 안 돼? 그러면 이거는 평형 됐을 때의 상수 구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주 이쁘게, 엄청나게 이쁘게 되어 있어요. 평형이. 참고로 이거는 같이 가는 거야, 이제. 네. 자, 그럼 볼게요. 뭘 첨가했대요? 반응물을 첨가했대요. 여기면 갑자기 ปุ๊ 올라왔죠. 네. 자, 그러면 얘를 줄여야 돼, 안 줄여야 돼? 줄여야죠. 줄여야 돼. 근데 H2는요 이쪽이잖아. 네. 그럼 줄이려면 이쪽이지? 네. 그 얘가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 그래서 살짝 쿵착 늘어났잖아. 정반응으로 우세하다. 됐죠? 네. 그럼 얘도 당연히 줄겠지? 네. 약간 이런 거야. 얘 평화롭게 있었거든? 근데 이 새끼 재료를 더 넣었어. 아이씨 왜 내 거 가져가? 약간 이런 느낌이지? 네. 얘도 줄고 얘도 줄고 얘는 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그러면 그 갭 차이 있죠? 네. 갭 차이는 얘네 개치 개수 이게 다야. 그러면 생산물을 첨가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늘고 늘겠지? 네. 그러니까 늘었고 얘는 뚝 감소했고 그게 다야. 그래서 굳이 이거는 글쎄 내가 봤을 때는 할 필요 없어요. 됐어요.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제거한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네. 제거했어. 네. 그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지. 네. 그럼 얘가 늘어 안 늘어? 늘죠. 얘도 늘겠지. 네. 그럼 다 늘었어 얘네도. 살짝 끝났는데. 얘는 줄이겠지? 네. 끝. 얘도 마찬가지야. 아 굳이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아. 전혀 하고 싶지 않아. 알겠죠? 네. 자,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 건데 장황하게 볼 필요 없고요. 다이크로면산 칼륨 보이시죠? 네. 이게 왜 다이크로면산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 여기 지금 뭐야? 크로뮴이 몇 개 있어? 크로뮴 두 개. 다이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크로뮴 두 개 있다. 다이크로뮴 산성? 아니 산성이네. 산소? 산이라고 말하고 네. 칼륨 붙었지. 그래서 다이크로면산, 칼륨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화학식을 보는 게 제일 좋아 솔직히. 자, 지금 요거 다이크로면산 보이시죠? 네. 요게 물하고 만나게 되면 노랑 색깔과 산성을 띠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거를 넣은 거와 이거를 넣었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요 새끼 있지. 네. 요 새끼 제공을 해주냐, 요 새끼를 제거를 했냐. 이걸 넣으면 제거를 한 거라서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 거라서 이쪽으로 반응이 되겠죠? 네. 정반응이 일어나겠죠? 노란색이 된다. 그래서 NaOH 수산나트륨을 넣은 건 다 노란색이야.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여기다가 넣든 여기다가 넣든 상관없어. 다 노란색으로 간다고. 근데 HC에 산성을 넣으면 얘를 좀 많이 넣어준 거라서 줄기 위해서 이렇게 가버려. 그래서 다 주황색이 돼버려. 이해했어요? 네. 뭐 평형상수가 뭐 반응지수가 작다 크다 그런 것들은 보시면 알아요. 어느 쪽으로 가는지. 정반응이 우세하다라는 얘기는요 생성물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방향인 거라서 맞죠? 네. 그러면 우리는 평형상수 쪽으로 가는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반응지수 좀 작겠지 아무래도.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주면 돼요. 같아질 때까지 반응을 하겠죠. 같아지면 더 이상 뭐 평형을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되겠죠. 이해하시죠? 네.
자, 달걀 껍데기의 두께도 뭐야? 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데 얘가 탄산칼슘인 건 아시죠? 이거는 네.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달걀 껍데기 어떻게 만드는지 재밌겠다. 혈액에 뭐가 녹아? CO2. 그러면 탄산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 거야. 네. 니네가 마시는 콜라 다 이었단 말이지? 네. 그러면 이게 분리가 돼요. 이온화가 됩니다. 네. 이해하시죠? 괜찮죠? 네. 그러면 이것이 이온화되고 요 탄산칼슘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게 생성이 된대요. 오케이? 네. 자 봐봐. 뭐 이런 느낌이야. 생겼죠? 네. 녹으면 되겠죠? 네. 만나게 되면 이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네. 자, 재밌는 거 한번 읽어볼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땀샘이 없는 닭은 닭은 땀샘이 없나 봐. 오케이? 네. 호흡으로 열을 방출한대. 열이 나가 뭐 이런 식인가 봐. 신기하긴 하다. 따라서 더운 여름이 되면 덥잖아. 그럼 호흡을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죠. 하겠지. 그러면 CO2가 굉장히 많이 방출된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름에 낳는 닭의 알하고 겨울에 낳는 닭의 알은 좀 다른가 보다, 두께가. 그 얘기하는 네. 거 같은데? 맞지? 네. 그 얘기하는 거. 내가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럼 CO2가 많이 방출돼. 그 여기서 한번 봐봐요. CO2, 요 놈이지. 네. 요 놈이 많이 줄어드는 거지, 한마디로. 네. 그러면 이렇게 작용하겠지? 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죠. 줄어들거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되겠지? 네. 이거 뭐 약간 조기 같은데? 이해했어? 네. 그러면 얘가 줄어들지? 네. 얘가 줄어드니까 이쪽으로 가겠지? 네. 그러면 탄산칼슘이 줄어들겠다. 되게 얇아지는 것 같은데? 네. 이해갔죠? 네. 그래서 여름에 달걀이 좀 얇아진다. 오, 재밌다. 이해갔어? 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겨울에는 반대로 두꺼워지죠. 두꺼워지겠지. 오. 수국의색이죠? 네. 오, 재밌다. 근데 색깔이 반전돼서 무슨 색이 쓰고 있네. 씨. 이게 막 파란색이고 이렇게. 사실 이것만 봐도 괜찮겠죠? 네. 이것만 봐도 돼. 자, 토양에 뭐가 수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거 증가하는 거죠, 맞지? 네. 그럼 줄여내가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얘네가 늘어나겠지. 네. 괜찮아요? 근데 이거 좀 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얘가 많아지는 거지. 네. 얘가 많아지면 파란색을 띈대요. 그럼 쟤가 작아지면 분홍색을 띈대요. 네. 그럼 우리 하나만 기억해. 쟤가 많아지면 파란색이다. 오케이? 네. 반대는 분홍색이다. 그럼 얘는 토양하고 관련있지. 네. 저 H 플러스 수소이온 보여? 네. 토양의 산성화. 아. 토양의 산성화가 되면 될수록 수국의 색깔은 파란 색깔이 더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산성화가 되기도 더 쉽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수국은 앞으로 파란색이 더 많을 것이다. 이 색깔보다는. 알겠죠? 네. 언젠가는 분홍색을 못 보고 파란색만 나오게 생기게 되겠네요. 자, 개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떤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어. 농도, 압력,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는 거야. 맞는 말이죠? 네. 얘네만 바뀌지 않으면 돼. 네. 2번, 어떤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어. 아주 좋아. 반응물 넣었어. 그럼 줄여야 돼, 안 줄여야 돼? 줄여야지. 그러면 정반응으로 해야지. 어떤 반응이 평형 상태야. 생산물 제거했어. 채워줘야겠지? 네. 정반응. 옆반응 X. 2번, 암모니아 화학 반응식이죠? 네. 개수들 다 적혀 있고요. OX네요. 자, T 시간 여기죠. 처음 평형됐고 지금 요 질수 있죠? 질수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걸 늘렸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쪽으로 가야겠죠? 자, 저쪽으로 갔다는 얘기는요. 반응 지수는 평형 지수보다 작다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그럼 반응 지수는 평형 지수가 되기 위해 커져야 되니까 생성물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맞는 거 맞지? 네.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된다. 자, 나에서 역반응이 우세하다. 나? 정반응 아니야? 네. 정반응이지 무슨 소리였어. 가와 다에서 평형선, 그치, 이건 똑같이. 맞죠? 자, 3번.
다이크로면산 이온과 크로면산 이온이 다음과 같이 평형된다. 화학식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자, 황산을 넣었다는 얘기는 산성을 넣었다는 얘기죠. 얘가 증가되는 상황이겠네, 맞지? 네. 줄여야 되니까 주황색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노란색이 진해지는 게 아니라 주황색이 진해진다 하시면 되고. 자, 얘를 첨가했지. 어쨌든 소량이든 상관없어. 넣었으면 이쪽이지, 맞지? 네. 그러면은 일로 가겠죠? 네. 자, 반응지수가 평형지수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맞다면 반응지수는 평형지수로서 작아지는 거니까 생성물이 줄어야 되는 방향이니까 역방향. 맞죠? 네. 맞습니다.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죠? 그러면은 이제 얘를 없앴다는 얘기지? 네. 없앤 거야. 그럼 늘려내니까 노란색이 진해지겠지, 맞지? 네. 자, 정반응 쪽으로 평형을 유지한다, 맞죠? 네. 자, 4번 크로면산 자체를 넣네요, 맞죠? 네. 크로면산을 자체를 넣었으니까 얘가 늘어난 거지? 네. 그럼 줄여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겠다. 그럼 정반응이 아니라 역반응으로 가겠다. 자, 평형 상태야. 정반응으로 하고 싶은가 봐. 네. 그러면 얘가 간 이유를 해줘야지. 네. 얘를 제거를 했거나 얘를 제거했거나, 맞죠? 네. 이거 제거한 거 콜. 이거 제거해야 되는데 왜 첨가를 해? 맞지? 이거 제거하면 일로 가야지 왜 일로 가? 정답은 디귿. 이번에 압력이죠? 오케이? 네. 압력은 아마 기체에 대해서 해야겠죠? 똑같아. 압력을 변화를 줄이는 거야. 압력을 증가시켰어. 그 압력을 감소하는 방향.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몰수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압력을 감소시켰으면 압력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몰수를 증가시킨다. 근데 우리가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인 거 아시겠죠? 네. 부피를 감소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피를 증가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가 된다. 자, 반응물은 지금 4몰 있고요. 여기는 2몰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압력에 대한 거야. 알겠죠? 네. 별거 없죠? 할 거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냥 진짜 별거 없어요. 요거의 압력을 낮추다가. 오케이? 네. 이 압력을 낮췄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맞죠? 네. 그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뭘 낮춘 거야? 아, 4몰이고 2몰이라고? 맞지? 네. 아, 그러니까 이걸 낮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압력을 낮췄다고. 어차피 같이 있는 상황이라서 압력을 낮추면 압력을 높이는 방향이니까 4몰로 가야지. 네. 이런 얘기네. 그래서 이게 감소하고 얘네들은 증가한다. 근데 증가하는 것도 몰수비에 맞춰서 증가한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 정도만 보시면 끝. 자, 압력 감소, 압력 증가. 근데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방법은 사실 별거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네. 아, 근데 글쎄 이걸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이거를? 기체의 양이 증가하는 무슨 방향? 역반응.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어 새로운 평에 도달한다. 근데 이거는 앞에서 했던 지금 그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거든? 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좀 잘려가지고 내가 지금 연결을 못 시키는 중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패턴은 똑같다. 전혀 다른 게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히 할 거는 없다. 알겠죠? 네. 자, 주의할 점이네요. 네. 고체나 액체는 좀 조심해야지 아무래도. 네. 지금 여기 고체죠? 얘는 기체, 기체, 기체. 어쨌든 간에 고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누구만 비교한다? 기체의 기체야. 양만 한다. 그렇겠지. 쟤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는 1몰, 여기는 2몰. 압력을 높이면 줄여야 되니까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알겠죠? 네. 근데 이것도 별거 없지. 야, 몰수가 똑같으면 이동 안 하지. 네. 뭐야? 안 할게요, 이것도. 네. 지금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서 네. 비활성 기체는 반응 안 하지. 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기체를 넣어서 압력을 증가시켰다 쳐. 평형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 이해했어요? 네. 왜냐하면 쟤는 반응을 안 하잖아.
그럼 반응을 안 하는데 얘를 넣어봤자 뭔 소용이야? 그쵸. 반응해야지 그 몰수가 되게끔 넘어가던가 화학 반응이 돼야 되는데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드디어 나왔다.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 이거 색깔 좀 외워주세요. 네. 이산화질소는 무슨 색깔? 젓갈색. 욕 같네요. 사산화이질소는 무색입니다. 자, 왼쪽은 2몰, 오른쪽은 1몰이죠. 네. 만약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했냐면 압력을 가했지. 네. 압력을 감소시켜야겠네. 2몰이고 1몰이니까 감소시키는 방향 무색으로 바뀐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무색으로 바뀔 거라고. 연해진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압력 변화에 대한 OX. 자, 어떤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었어. 네. 압력을 높이면 감소시켜야지. 네. 왜 증가시켜? 평형하고 있었어.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을 감소시키면 일정한 온도에서 맞죠? 압력을 감소시키면 평형산수가 커진다. 이거는 아니지. 네. 평형산수는 유지를 하잖아. 네. 물론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어디가 이제 압력이 낮은지 높은지를 모르니까 방향을 모르겠지만 평형산수 유지가 되겠지. 그거 하기 위해서 되는 거니까. 자, 3번. 자, 압력을 할 거지. 네. 고체가 섞여 있네. 기체, 기체, 기체. 1몰, 2몰로. 알겠지? 네. 압력을 높이면 줄여야 되니까 역반응 반응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맞겠죠? 네. 자, 2번. 자, 다음 반응이 있는데요. 평형 상태 있는 상태인가 봐요. 네. 반응 용기에 압력을 높인다고? 네.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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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끼리, 기끼리, 기끼리 다 기차네. 네. 3, 2, 5, 2, 1 됐죠? 네. 압력을 낮춘다고? 이쪽 맞죠? 네. 압력 낮춘다고? 유지 유지 높인다고? 이쪽 알겠지? 괜찮죠? 네. 3번 일정한 온도 평형 상태 있어. 자,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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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자, 부피를 몇 배? 자, 부피를 2배로 누르면 압력은 좀. 준다. 압력이 준다라는 게 중요하지. 네. 압력 감소 증가시켜줘. 생성물이 줄어드네요. 생성물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평형산수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형산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지 자연적으로. 네. 다 했잖아. 역반응 하시면 되겠다. 정반응 쪽이죠? 네. 이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나 봐요. 네. 기체, 기체, 기체. 3몰, 1몰. 줄이는 방향이니까 압력을 높이면은 줄여주는 방향. 부피를 증가시키게 되면 압력이 감소하니까 늘려야 되는 방향이겠죠? 네. 반대고요. 아르곤은 비활성이죠. 의미도 없습니다. 정답은 기억 하나. 온도가 있죠? 보이시죠? 사산화질소랑 이산화질소. 뭐 그렇대요. 이산화질소가 적각색이었고 이게 무색이었나? 네. 어디 보자. 압력을 가했대요. 맞죠? 자, 이거 이 압력 가하니까 압력이 증가한 거잖아. 네. 감소시켜야 되니까 이쪽이겠죠? 네. 색이 변하다. 정반응이 우세한 건 아니잖아 일단. 네. 자, 나에서 다로 지날 때 역반응이 우세한다. 맞지? 이거 하는 거니까. 양은 같다? 응? 양이 왜 같아? 말이 안 되지? 네. 자, 온도 변화에 따른 거죠? 네. 온도 변화 시켰겠죠 뭐. 그 온도 변화 줄이는 거지. 네. 근데 뭐 너무 당연한 거라서 온도가 높아졌어. 그럼 낮춰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여기는 그렇지. 흡열과 발열 가야지. 낮춰지니까 발열해야 되는 거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네. 온도가 높아. 맞지? 네. 그럼 온도가 낮아져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주변 온도야. 네. 그러니까 흡열시켜야지. 조심해야 되겠지? 네. 온도가 낮아. 그러면은 발열해야지. 네. 발열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올까? 엔탈피가 나오겠지. 그 화학 반응식에서 엔탈피 나왔을 때 음수라는 얘기는 무슨 반응? 발열. 발열이다. 자, 엔탈피는 누구 기준? 나 기준. 그러니까 화학식 자체 기준. 알겠어? 네. 그러니까 화학식 자체가 잃어버렸다는 얘기니까 발열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쪽인지 이쪽인지 따져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적발성 무색이 있는데요. 자, 온도를 어떻게 했대요? 높여버렸대. 그럼 낮춰야 되니까 흡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흡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잃어버리는 방향이 이쪽이. 네. 그 흡열하는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적갈색으로 바뀔 거다, 알겠지? 네. 이렇게 가는 거다.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개념은 없으니까. 이게 뭐야? 아. 자, 이게 발열 반응인 식이냐, 네. 흡열 반응인 식이냐, 그걸 가지고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자, 발열 반응인 식이야. 이쪽 정반응으로 갔을 때. 근데 온도를 높였어, 안 높였어? 온도를 높이면 흡열하겠지. 네. 근데 정반응이 발열이야. 그럼 네. 얘는 역반응이 우세한 거 아니야? 그쵸. 역반응이 우세하니까 생성물이 줄어드니까 평형산소가 감소하겠지? 네. 그래서 이게 감소한다는 얘기야. 이해하세요? 네. 온도가 높을수록 그 방출을 많이 할 거니까. 자, 근데 흡열 반응에서 온도를 높였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흡열 반응이야, 정반응이. 어쨌든 온도를 높였으니까 발열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겠지? 흡열해야지. 아. 흡열해야지. 그럼 정반응 쪽으로 가겠지? 네. 그럼 생성물이 많아지겠지? 그럼 평형산소가 높아지는 방이야. 알겠지? 네. 그냥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나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해야 돼? 흡열인지 발열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이게 제일 짜증나. 자, 또 실험이지 뭐. 얘는 뭐냐면 염화 코발트. 네. 그 다음에 붉은색. 염화 코발트는 붉은색이야, 알겠죠? 네. 이거 좀 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얼음에 넣었대. 그 주변이 지금 차가운 거야. 그 주변이 좀 뜨겁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염화 코발트가 열을 발열할 거라고 알겠어? 네. 그쪽이야. 그럼 발열할 건데 이거 자체가 흡열하는 반응이거든? 발열이란 얘기는 반대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네. 이거 붉은색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럼 반대는 파란색으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걸 외우거나 글쎄 이거는 내가 봤을 때도 외우는 건 안 나올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한번 보면서 뭐 외울지 말지는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나왔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르 샤틀리의 원리. 그냥 지금 했던 게 다 르 샤틀리의 원리야 그냥. 오케이? 네.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다 했던 거야. 농도 증가, 압력 증가, 온도 높이, 농도 감소, 압력 감소, 온도 낮춤. 안 할게요. 자, 이게 이 원리를 정확히 알면 뭐가 좋으냐? 니네가 너네가 어쨌든 간에 화학 반응식이 있을 때 어떤 물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얘를 졸라게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지. 그걸 수득률이라고 합니다. 많이 만들어낸 정도, 비율, 그걸 수득률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네. 자, 반응 계수들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가 봐요. 압력 조건과 온도 조건에서 수득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자, 압력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압력이기 때문에 다 가스라고 되어 있고 계수들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A 플러스 B라는 부분과 C 플러스 D라는 부분들의 위치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네. 자,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보다 압력 자체가 작다, 만약에. 작고 크다. 이해했어? 네. 그러면 수득률을 높일 거거든요? 네. 뭘 높인다고요? 수등률. 수득률을 높인다. 일단 수득률은 정반응 쪽으로 최대한 많이 시켜야 높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수득을 높이려면은 오른쪽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압력을 높여줘야 되는 상황이겠죠? 네. 그럼 낮다는 얘기지.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압력이 낮을수록 수득률이 높은 거야. 그런 얘기로 본다고 해서 자, 한편 반대로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보다 큰 상황의 압력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가려면은 압력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압력을 높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높을수록 올라간다. 알겠어요? 네. 그 똑같으면은 그냥 반반이다. 변하지 않는다. 압력이 아무리 바뀌어도 어차피 양쪽 더한 게 똑같으면 일정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압력 조건. 너무 네. 쉽지? 당연한 거 아니냐? 네. 온도 조건에서는
엔탈피가 양수야. 네. 그러면 흡열을 한다는 얘기야. 얘는 이렇게. 얘는 흡열을 한다는 얘기야. 흡열해서 에너지가 좀 많아진다는 얘기야. 네. 그럼 내가 수등률을 높이기에 흡열을 해야 되는 거지, 상황 자체가. 네. 흡열을 해야 돼, 상황 자체가. 흡열을 한다는 얘기는 바깥의 온도가 높다는 얘기지. 그래서 높은 온도로 갈수록 수dun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지. 이해했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오히려 얘는 발열이에요. 그럼 수dun을 높이면 발열에 맞춰서 가는 거야. 네. 주변의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발열을 하는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어딨어? 온도가 낮을수록, 맞지? 네. 낮을수록 수dun율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암모니아 수dun율을 높여주는 한번 방식을 볼 건데요. 가스 3몰이고 2몰이죠? 네. 요것도 있고요, 맞죠? 네. 문제점도 있나 봐요? 네. 아마 온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냥 막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수dun율을 높이는 방법, 압력과 온도에 대해서 또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압력에 대해서 할 거면은 수dun율을 높이려면 일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몰수가 좀 작아지기 때문에 압력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압력을 높이면은 정반응 쪽으로 가기 때문에 수dun율이 좋아진다. 알겠죠? 네. 근데 문제가 뭐야? 압력 높이는 만한 그게 없어. 버틸 만한 게. 엄청나게 많이 높여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어느 정도인지 아냐? 400기압. 400기압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예요. 괜찮죠? 네. 자, 온도면에서 볼게요. 일단 이 녀석은요, 발열이에요. 그럼 발열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주변의 온도가 낮았던 얘기지? 네. 낮출 거야. 근데 너무 낮으면 반응이 들어.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뭐 둘 다 맞추려면 힘들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오케이? 그런 얘기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400도에서 600도 정도 사이는 돼야 된다. 이해하시죠? 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뭐 그죠? 그런 이야기예요. 자, 개념학의 문제인데, 평형 이동에 대한 거죠. 어떤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온도를 높이면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되어 있거든요. 네. 온도를 높였어. 그러면 이미 흡열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흡열하는 쪽으로 평형을 이동시킬까? 아니겠지. 네. 오히려 발열하겠지. 더 많아지면 안 되니까. 네. 평형상에 있었어. 온도를 낮췄어. 그럼 얘 입장에서 온도가 좀 부족하잖아, 맞지? 그럼 흡열하겠죠? 네. 발열 반응은 아니죠. 온도 변화에 의해 평형이 이동하더라도 평형 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긴 하죠. 자, 2번. 다음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온도 조건을 이걸로 바꿨을 때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 오. 자, 엔탈피가 음수지. 네. 얘는 발열했다는 얘기가 판단되겠죠? 자, 발열을 하는 방향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발열했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떨어졌고 에너지가 올라간 상태 맞지? 네. 온도를 높인 다음에는 낮춰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겠다. 이건 정반응 적어주셔야겠죠. 오른쪽 알겠죠? 네. 얘는 증가했다 흡열했다는 얘기죠? 네. 온도 올라가고 내려간 상황인데 낮추게 되면은 온도를 올리는 방향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정반응 방향으로 가겠다. 3번. 오케이. A2, B2, EDAB 반응이 평형에 있었대요. 오케이? 네. 자, 평형 상승도 일정하다. 뭐야, 엄청난 대단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별거 없었네요.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네요. 네. 그 발열인가 봐. 온도가 떨어지고 올라가나 봐, 맞지? 네. 아, 수등을 높이는 방법. 암모니아니까 오른쪽으로 가게 하면 좋겠지. 온도를 떨어지게 하는 방향 간다는 얘기 온도를 높이면 되겠다, 맞지? 네. 온도를 높이면 될 것 같고, 자, 가스 2기압이고 1기압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하면은 압력을 높이면 낮추는 방향으로 될 테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촉매를 사용하는 건 수dun이라고 상관없습니다. 쟤는 반응 속도를 좀 늘리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네.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다. AB가 반응하여 C라는 기체가 생성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온도 조건에 따라서 수dun율이 되어 있네요. C의 수dun율이네. 자, 온도가 내려갈수록이네, 맞지? 네. 자, 온도를 떨어뜨렸을 때 C가 많아진다는 얘긴데 온도를 떨어뜨렸을 때 C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얘가 온도가 올라가는 방향이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흡열을 했다는 거니까 얘는 양수가 된다라고 해주시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압력으로 비교를 하는 거네요. 가스. 자, 압력이 증가하면 수등이 증가하죠? 압력이 증가했을 때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압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낮습니다. A하고 B를 더한 거하고 C를 했을 때 C가 낮다라고 보셔야겠다. 알겠죠? 네. 자, 대표적인 분석인데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질소죠? 네. 지긋지긋해. 자, 지금 가스죠? 네. 지금 보시면 압력을 좀 가했나봐요. 그럼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겠죠? 새로운 평형은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이겠죠. 네. 가해서 나눠 변할 때 평형이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해하시죠? 네. 뭐 사산화 이질소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몰분율은 전체 몰수분에 해당하는 몰수를 비교를 하는 거라서 가상태 같은 경우보다는 아마 나상태를 한번 봤을 때 이산화질소에 대한 몰분율을 지금 궁금한 상황인 거잖아. 네. 그럼 솔직히 뭐가 더 많냐 이걸로 판단하면 되겠죠. 맞죠? 네. 그러면 새로운 평형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얘가 좀 줄겠지. 네. 그러니까 가가 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다. 맞죠? 네. 그래서 몰분율은 가가 좀 많지 않을까. 괜찮죠? 네. 물수니까. 자, 3번. 가와나의 평형상수는 똑같죠. 배는 같다가 되겠죠. 자, OX. 지금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니까. 맞죠? 그러니까 두 개 분자가 한 개로 쪼개진다고. 네. 알겠어요? 쪼개지는 거. 알겠어? 네. 그럼 기체 분자 수죠. 가에서 나눠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두 개 분자, 전체 분자수니까. 맞죠? 네. 두 개 분자가 한 개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줄어드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가가 맞다라고 해줘야지. 그리고 2번은 가에서 압력을 가한 직후의 반응 지수는 평형 지수보다 크다. 얘가 크다는 얘기는요, 작아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간다. 생성물이 아무래도 분자이기 때문에 생성물이 작아지는 방향이라는 얘기는요, 왼쪽으로 가는 역반응을 간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니까 X가 되겠다. 알겠죠? 네. 자, 혼합 기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다라고 해주겠죠, 이거는? 네. 부피는 똑같다고 해줘야 돼요. 변화 없어요, 이거는. 네. 부피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라서 그래요. 4번. 나에서 필수를 고정했다. 그리고 헬륨을 넣었다. 헬륨 반응 전혀 안 합니다. 네. 그래서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 거 맞습니다. 자, 볼게요. A하고 B를 비교하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B라는 기체를 첨가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평형이. 네. 근데 압력이 좀 떨어진 걸 확인했죠? 네. 그럼 떨어지는 방향이란 얘기는 얘가 2라고 했을 때 얘는 대충 한 1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고 풀자. 그러면 A가 좀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물론 1, 2는 아니야. 좀 크기만 비교하기 좀 편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 온도를 낮췄어. 외부 온도야. 그러면은 요 새끼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야, 발열하자 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는, 즉 한마디로 높아지는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 발열 방향이 되는 거야. 정반응이니까 발열 방향 그대로 읽어주시면 엔탈피는 음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2번 음수가 된다 하는 거죠. 상대방 입장이야. 자, 평형상수죠. 자, K1과 K2와 K3인데 지금 평형상수는 온도가 똑같다면 변함이 없다. 물질을 첨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비율이 똑같게 맞춰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어차피 평형상수는 다 비율이에요.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K1과 K2는 온도의 변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1과 K2는 당연히 같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K3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지금 낮췄잖아. 맞죠? 네. 낮추게 되면은 지금 얘가 이렇게 압력을 높이는 방향이니까 생성물이 좀 많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평형상수가 좀 커지게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K3는 좀 더 크다라고 보셔야겠다. OX T1에서 T2에서 반응 지수는 K1보다는 좀 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이게 맞다면 얘가 크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Q가 K1이 되기 위해서 좀 작아지게끔 한다는 얘기는 생성물이 작아지게 하겠다는 얘기가 반응물로 역반응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압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역반응하는 거 맞네요. 맞죠? 네. 그러니까 맞다라고 해주시고요. T3에서 T4는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자, 어쨌든 정반응으로 일어나냐라고 질문하는 건데 얘는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정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반응이 역반응보다 빠른 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고, 자, T4 같은 경우는 A를 첨가했다. 자, A를 첨가했으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 건데 첨가하면 정반응 쪽으로 이동한다.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생성물 엔탈피. 자, 발열이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가 낮고 얘가 에너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생성물이 에너지 합은 엔탈피 합은 좀 낮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X가 되겠다.